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폐배터리 해체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토트 대표이사 이상형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폐배터리 배출량 또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런 폐배터리의 친환경적인 처리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폐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시장 또한 급상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배터리는 다품종이고 대형이고 고성량입니다. 이런 폐배터리 팩 한 개에는 수십 개의 모듈과 수백 수천 개의 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배터리를 2차 전지로 재사용하거나 원재료를 채취하는 재활용 시에 팩을 모듈을 셀로 해체할수록 그 활용 가치는 급상승합니다. 그렇다면 해체와 진단이 왜 자동화가 필요하냐? 전기차 폐배터리 팩 한 개를 해체할 때 3명의 전문가가 한 팀이 돼서 하루에 3대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2032년이 되면 연간 40만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중에 3만 6천 개만 해체하더라도 약 200억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사용 폐배터리를 해체하는 것이 재활용 폐배터리를 해체하는 것보다 그 사업성이 높습니다. 반면 감전 등과 같은 위험성은 확실하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이면서 고중량인 배터리를 여러 사람이 협력 작업으로 해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인력 중심의 이런 배터리 해체 진단 과정을 저희 스마트 팩토리에서 하루에 150대, 연간 36,750대를 해체함으로써 안전 사고도 예방하고 인건비도 절감하고자 합니다. 저희 스마트 팩토리에서 검증된 이 해체 진단 자동화 라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재사용, 재활용 라인을 이런 재사용, 재활용 업체에 이런 자동화 라인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체 후 발생하는 모듈과 셀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자동화 공정을 총 4개의 모듈로 디자인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토트가 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저희 토트는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로봇 인식 제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다양한 로봇 자동화 POC들을 경험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인 이 배터리 해체 진단의 핵심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이런 해체 진단 라인을 일시불형, 할부형, 구독형으로 디자인했고요. 한 라인당 20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간 5천 대만 해체할 수 있어도 투자 회수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고요. 라인은 풀 가동할 때는 연간 12,250대까지 해체할 수 있고, 이때 ROI는 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저희 잠재 고객층은 이런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재사용 업체와 원재료 추출하는 재활용 업체들의 앞 공정을 저희가 자동화해드림으로써 이런 업체들과 경쟁이 아닌 협력 업체로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이를 위해서 폐배터리 수급 해체 판매망을 위한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요. 배터리 진단 솔루션 업체, 저희 같은 해체 솔루션, 그다음에 재활용 솔루션 업체와 턴키 또는 단독 판매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GS 에너지, SK 에코플랜트, 에코프로와 같은 업체들과도 협의를 논의하고 있고, 올해는 GS 에너지와 함께 일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이 폐배터리가 안정적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의 스마트 팩토리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장 한 개소당 최소 25억에서 최대 144억까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맹비, 로열티, 자동화 라인 구독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매출을 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 지역 거점 6개, 가맹 공장 12개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의 자동화 라인 판매 사업과는 달리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원활한 폐배터리를 수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희가 라인 판매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도 이런 라인 판매로부터 생성된 생태계를 확장해서 2032년 약 4만 개의 배터리를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프리-A 투자 유치를 했고요. 서울 성수에 공장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4분기에 걸쳐서 이 전체 4개의 라인 등에서 2개의 라인을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2개 라인은 후반기에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 CES 전시 홍보를 통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즈 A 투자를 통해서
국내에도 충주 쪽으로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IPO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뭐 이런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를 쇼룸 겸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울 성동구에 이런 폐기물 종합 재활용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고요. 2027년 스마트 팩토리 프랜차이즈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 앞에 초기 캐시카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초기 캐시카우는 물류와 소부장 자동화 영역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폐배터리 해체와 진단 솔루션에 집중을 하겠지만 이런 물류 및 소부장 자동화 쪽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세계 1위 협동 로봇 제조업체인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회사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국내 다양한 협동 로봇 제조업체들과도 공정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SI 업체들과 관련 협회 가입 등을 통해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해체 진단 자동화 라인의 판매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캐시카우는 로봇 자동화 SI를 통해서 만들 생각이고요. 2027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IPO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폐배터리 모듈과 셀을 판매해서 하고 2040년에는 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서 J커브 성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해서 공학 박사 5명이 인공지능 분야와 로봇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총 10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토트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정 자동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현 주류 기술은 딥러닝 기반 머신 비전 기술이고요. 이 딥러닝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저희는 딥러닝 기반 모방 학습, 강화 학습을 통해서 로봇이 스스로 인식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자가 한 번만 시연을 제공해주면 로봇이 스스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뭐 부품 리드선 인식 납땜, 그다음에 뭐 커넥터 연결, 전선 정리, 뭐 호스 연결, 홀 가공, 전선 이상 유무 판별 등과 같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인식과 제어에 대한 POC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로봇 공정 자동화 분야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배터리 수명 예측 등과 같은 일들도 또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는 차세대 유니버셜 자동화 솔루션을 가지고 고난이도의 로봇 제어가 필요한 공정까지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제조 업체들과는 협업으로, 그다음에 유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는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지식재산권 정부 스탁과제 POC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1년도에 창업을 했고 그 사이에 팁스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트는 AI와 로봇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이런 전기차 폐배터리를 해치하고 진단하는 자동화를 현실화해서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토트 이상영 대표님의 발표 같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형국 부장님.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폐배터리를 수거를 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분해해서 성일하이텍 같은 그런 회사한테 제품들을 주고 아니면 재사용을 하는 업체한테 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업체들한테 우리의 제품을 납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나요? 일단 최종 목표는 저희가 폐배터리 팩을 모듈과 셀로 분해해서 모듈과 셀을 판매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그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폐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는 라인을 먼저 판매를 해서 그런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폐배터리가 많이 배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업체들이 지금부터 자동화에 대한 요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적과 두 가지 목적을 통해서 라인을 먼저 판매하고 그 생태계를 확장해서 저희가 모듈셀을 직접 해체하는 이걸로 프랜차이즈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지금 뭐 폐배터리 재활용은 대부분 스크럽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 OEM이라든지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 폐배터리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도권을 안 놓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배터리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회수해서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럼 대기업들이 과연 그 폐배터리를 본인들이 다 모아서 본인들이 전체를 다 해체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사실 대기업들이 벤더 기업들을 만들고 벤더 기업들한테 수주를 내리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 이것들을 대기업이 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와 같은 저희와 함께하는 프랜차이즈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같은 맥락으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온라인에도 박주영 투자심사위원님께서 성일하이텍의 경우 거래처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폐배터리 판별 해체 후에 이를 성일하이텍과 같은 기업에 파는 것까지가 저희 업무 범위인지 이 저희의 명확한 업무 범위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일단 초기에는 성일 하이텍의 저희 폐배터리 해체 진단 자동화 라인을 판매해서 성일 하이텍이 직접 해보시는 걸 저희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성일 하이텍이 충분히 배터리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혼자 다 하실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 배터리를 받아서 배터리 해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